오늘은 국제관계입니다. 인도의 국제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인도의 국제관계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데 인도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뭐 알아서 나쁠 거야 없지만 도움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건데, 거기에는 앞에 했던 역사 2번, 그 다음에 이제 카스트 인두교에서 못다한 좀 더 보편적인 인간이란 것이 사회 내에서 뭐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꺼내기 위해서 겸사겸사 50분은 인도 국제관계를 하고 30분은 좀 가벼운 인도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는 어떻게 다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50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들어보셔야 할 것 같다 해서 내가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는데, 진리가 있습니까? 옳고 그르고 한 진리가 있느냐?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상황이 바뀌면 내 주장이나 태도나 말이 바뀌는 것이 어떠냐? 바뀌어야 하느냐? 안 바뀌어야 하느냐? 약속은 지켜야 합니까? 못 지킬 수도 있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 저런 나라도 있구나. 그런 것을 한번, 그래야 인도란 나라를 이해를, 그러니까 동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동의, 부동하고 관계없이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마지막 30분 하고 질문 20분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이겼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가 이겼죠. 그렇게 해서 승전국이 패전국을 다시는 힘을 못 쓰게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팔다리를 부러뜨렸죠. 분단을 시켰어요. 일본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중국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고. 일본이 팔다리를 부러뜨리면, 일본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면, 분단을 시켜버리면 미국의 힘이 너무 크고 아시아의 힘이 너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장제스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분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이건 2차 세계대전과 관계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냥 뺏고 싶으니까 뺏은 거예요. 북쪽은 소련이 뺏고 남쪽은 미국이 뺏고 그렇게 해서 분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가 국가를 건설할 역량이 안 되면 정말로 좋은 나라가, 만약에 정말로 좋은 나라다라고 치면 저 좋은 나라가 우리를 좀 식민지도 아니고
다스려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주체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이 논리를 갖다 대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분단이 됐어요. 쭉 갑니다.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한쪽은 미국이에요. 이제 일본, 독일은 이제 무너졌으니까 한쪽은 미국 중심의 이제 강자에게 딱 달라붙어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죠. 또 한쪽은 소련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련이 독일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은 어디로 갔을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유럽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사에서 정말 거대한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게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뒤로 인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가가 빨리 컸어요. 그래서 독일을 물리쳐서 소련이 최강대국으로 왔는데 여기 똘똘 뭉쳐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소위 동유럽의 위성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소련 쪽으로 뭉칩니다. 이게 나쁜 짓이라면 미국의 우방으로 뭉친 것도 나쁜 짓이죠. 미국의 우방으로 이제 유럽에 아시아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시아는 정말 식민지 상태에서 관심이 없고 무슨 자기 입장을 취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토가 만들어져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때 인도는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런 짓을 해? 에? 식민지 벗어난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똘똘 뭉치고 조폭 새끼들이야 뭐야 이렇게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강대국에게도 동맹을 하지 않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나는 아까 쉬는 시간에 나온 질문에 이제 그런 대답의 일부인데 멋있게 봤어요. 멋있잖아요. 이제 식민지 벗어나면 저 식민 종주국 본국에 대한 저항, 대항하면서 우리 자존심을 살리고 우리 주체적으로 국가를 이루어내야지 왜 저 사람들 밑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해서 전 세계의 갓 독립한 식민지에서 건설된 신생 독립국가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인도의 네루 이런 사람들이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약한 나라지만 우리 중심으로 어느 한쪽에 쓸려가서 양아치짓 하지 말고 독자적인 길을 걷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는 사회주의적 사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가, 소련과 같은 공산혁명으로 해서 모든 인민이 평등한 나라를 유혈혁명을 통해서 만들고 싶지 않다. 자, 고민 하나 들어갑니다. 애를 패서라도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대답은 자기 혼자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저는 제 학생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학생은 해당 사항 없음. 팰 수가 없으니까. 남학생은 교수님 패주세요. 두드려 패면 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써라. 신체 포기 각서 안 써. 여학생은 쓰지 마라. 큰일 난다. 이거 오해. 신체를 포기한다. 이 사람들은. 농담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장난은 장난으로 그냥 쓰는 놈도 있고, 그게 뭐 장난이죠. 그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드려 패면, 나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더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으면 그거 해라. 근데 이
저질적이고 야만스러운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로 인간 취급 받는다.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교수님, 그냥 알바하고 살랍니다. 그래라. 예. 근데 30살 되면 없잖아. 너도 늙어서 그러면 알바할 수 없는데. 그때 또 나옵니다, 뭔가. 예. 오케이, 콜. 예. 예. 공부하지 말자. 예. 예. 그래서 이제 영어 가르치는 것은 그냥 막 쉽게 그냥 하는 거고, 주로 이제 다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해주죠. 자, 두드려 패서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루는 두드려 패서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게 유혈혁명을 통해서 소련같이 돼서 인민이 잘 사는, 모든 인민이 잘 사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를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예요. 소련은 인민이, 사회가, 당이 운영하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여기는 자본주의인데 개인과 자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뛰어난 놈들이 나라를 운영한다. 양심적으로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내가 모든 권한을 다 줄게. 그 대신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사회 그거 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사는, 조금 못 살더라도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가자. 근데 유혈혁명으로 만들지 말고 공무원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죠? 오케이, 콜. 공무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패했겠죠? 모든 권한을 다 주는데 부패 안 할 수 있습니까? 산천초목이 뜨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패하죠? 왜? 인간이니까. 부패해요. 그러면 나라가, 경제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중국을 한번 가서, 연변에서 중국 가서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보면서 북한을 이렇게, 저기가 북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산이 이렇게 있는데 한 20년 됐나요?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랬더니 이제 친구 중에 북한 갔다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시장주의 경제가 아니고 전부 다 국가에서 배급 체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한다. 그럼 사유재산을 줘야 일을 한다. 근데 국가의 체제를 흔들 수는 없다. 그래서 산을 개간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그러면 그 땅은 네 땅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산을 전부 다 개간을 했어요. 나무를 베고. 자기 땅이 됐어요. 소출이 나와요. 행복해요. 언제까지? 장마 오기 전까지. 장마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 sul이 없어져 버리죠. 그걸 보면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상은 좋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네로는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로 양심껏 자기같이 국가를 운영하면 제대로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로는 비동맹을 만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중에 어느 쪽하고 가까웠습니까? 소련하고 가까웠죠. 비동맹의 취지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게 소련 쪽이에요. 소련 쪽하고 좀 가까웠지만 그래도 등골이 비슷비슷한 상태였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조받은 것은 미국 것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쭉 가요. 근데 경제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안 돼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지. 그러나 딸깍발이 선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사는 선비. 그런데 지붕에서 비는 떨어지고 쌀독에 쌀은 비어있는 거지. 양반. 고고한 우리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버티자. 그렇게 해서 80년대 초까지 갑니다. 나라는 완전히 정말 바닥을 기웠죠.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79년도에 딱 인도가 변화할까 말까 하는 딱 그 무렵에 79년도에 엄청난 세계적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혁명이 하나 일어나요. 세계, 소위 말해 세계 3대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 다음에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 다음에 이 혁명이에요. 뭡니까? 79년도에 이란에서 일어난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점거에서 외교관들 50몇 명을 전부 다 점거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 전에는 아랍이 반미로 갔어요. 반미하고 미국하고 싸웠어요. 아랍이. 왜?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서. 그럼 팔레스타인 땅은 주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살다가 2000년 전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누구 땅입니까? 만주는 우리 땅입니까? 그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몽골은 전 세계 모든 걸 다 지배를 해야죠. 다 자기 한번 점령을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했어요. 영국이 얘한테도 네 나라 세워줄게, 얘한테도 나라 세워줄게. 왜? 1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되는데 얘들 아랍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라 세워줄게. 이 사람들아 세워준다니까. 좀 도와줘. 나 힘들 때 좀 도와주면 나라 세워줄게. 유대인들에게도 야 폭탄 좀 만들어. 과학자가 많으니까 폭탄도 만들고 돈도 좀 대고. 이 사람들 니들 나라 아니냐라고 수표 남발을 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몰라. 그리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1917년 18년부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네. 이게 왜 저 새끼들이 왜 들어와? 저것들이 왜 들어오냐고. 왜? 근데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다가 서로 충돌하고 살고 서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돌아버리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주 가가지고 그냥 붙어 사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국을 해버리면 지금도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만주 구경 가가지고 저 역사 기행 해가지고 거기다가 태극기 꽂아놓고 우리 땅 해가지고 동북공정 정신 차려라. 뭐 중국 반대한다. 뭐 중국도 우리 땅이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 환장하시죠. 진짜 저것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돌아버릴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니까 전쟁을 했는데 아랍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 자체 반성을 했어요. 자체 반성한 결과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어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 무함마드가 살던 그때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모든 식민지의 민족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은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우리는 당군 황금 시절로 돌아가자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민족주의 뽕을 맞는 거예요. 뽕. 우리도 전 세계를 다 우리가 그 지배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큰 병입니다. 병.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디 고쳐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냥 냅둬야죠. 그래서 살다가 죽든가 말든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쟁을 그 사회를 보수적으로 계획해서 옛날 무함마드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남자는 수염 기르고 여자는 얼굴 가리고 뭐 등등등 해서 모든 미국 자본주의를 거절하고 뭐 민주주의 뭐 공화국 헌법 그런 거 다 거절인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가 안 들어요. 어디서? 이란에서. 이란은 가장 잘 산 나라였어요. 팔레비 샤 왕조에서 가장 잘 살아서 가장 뛰어난 자본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집트에서 시작한 이런 개혁운동이 보수적 개혁운동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걸로는 안 된다. 신정체제, 공화국을 만들 때 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신학자의 뜻에 받들어서. 그래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다 잡아 죽이죠. 그래서 완전히 반미로 돌아서요. 79년입니다. 그 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전해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정부를 소위 다른 종족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무자히딘이라고 부릅니다. 저항군이라는 거예요. 반대를 해요.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반대를 했는데 누가 뒤에서 서포트를 했을까요? 미국이 뒤에서 돈을 대줬죠. 왜요? 공산주의가 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줬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야,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영화에 나온 거 조폭들 싸우는 식으로 소련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이 뒤에서 돈 대주고 쑤시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건 놔둬야 되는데 그래 미국이 개입을 하니까 소련도 오케이 해서 침공을 해서 들어오죠. 그게 79년도예요.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전쟁터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죠. 중국에서도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 즈음에 중국에서 그 78년, 79년, 78년입니다. 야, 공산주의 혁명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거지다.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 마오가, 모택동이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였으니까. 1000만 명 내지 적어도 500만 명은 죽였으니까. 사람, 인간 개조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실패를 했는데.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하얀 고양이든지 까만 고양이든지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어쨌든 간에 쥐만 잡아 죽이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등소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중간에 소련은 10년간 싸우다가 소련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해체됐어요. 그 후유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89년도에 해체가 됐어요. 반미는 훨씬 심해졌어요. 이제 무조건 테러입니다. 무조건 테러. 소련이 해체됐어요. 그러면 미국 1극 체제가 왔어요. 그런 소련이 해체돼서 미국 1극 체제인데 오로지 모든 것을 테러로 푸는 반미가 이슬람 서아시아 중동에 꽉 차 있어요. 시아파든 순위파든 무조건 테러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있는 것만 또 못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뒷바라지하고 이슬람에 준비하느라고 소홀한 틈을 타서 중국이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럼 미국으로서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됐어? 깝깝한 상태가 90년대예요. 인도는 거지. 여전히 거지. 그러다가 우리 같이 IMF를 빵 하고 맞아요. 그럼 IMF에서 돈 꿔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말 들어가 뭐예요? 가장 큰 게. 자, 돈 꿔줄게.
전체적으로 조건으로 꺼줄게, 조건으로. 조건이 뭐예요? 시장 개방해. 응. 시장 개방해.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 그런 거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힘 빼고, 신자유주의 받아들이고, 전부 다 국유화한 기업을 전부 다 풀고, 민영화시키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장이 되죠. 당연히. 성장이 되면 GDP가 올라가죠. 그럼 더 부유한 나라가 되죠. 그러나 무슨 현상이 생겨요? 돈이 없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거지 되는 게 이제 홈리스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덕분에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어집니까? 내 손에 들어왔는데. 에? 내 손에 들어왔는데 풀어져요? 남자들 우스갯소리로 왜 당신은 연애할 때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왜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더니 왜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어?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도 먹이 주는 건 아니지 않냐.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 남자의 입장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이해도 되는데. 내 마누라 됐는데 뭘 그렇게 잘해줘요. 그렇게 내 마누라 됐는데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고 그냥 서로. 예? 지금도 마누라를 보고 심장이 떨리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예? 지금도 마누라를 보고 심장이 떨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부동맥인지 부정맥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살같이 좋은 거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 IMF를 맞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돈 있는 사람은 경제가 트이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갈 무렵이 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망하고 2년 있다가 멘붕이 왔어요. 전 세계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좌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 이게 뭐야? 이게 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대부분이 운동판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죄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상주의를 향해서 가다가 속없이 이상적 삶을 살다가 실패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나라와 민족과 민주주의와 국가와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한 멍청이 같은 생활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가. 그러면 소련하고 친해지겠어요? 미국하고 친해지겠어요? 미국하고 바짝 붙죠. 그게 91년도예요. 그럼 미국은 인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네. 시장이 크다고. 인도 시장 그까짓 게 커봤자 뭘 얼마나 크겠어요. 아직 별로 안 크거든요. 90년도에 제가 90년에 교수 됐는데 아이고 안 된다. 내 인도에 매년 가면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안 돼. 아이고 안 돼, 김 선생 안 돼. 인도 안 바뀌어. 한두 번만이 아니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란 게 형성이 안 돼요. 91년도부터 9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안 바뀝니다. 2000년 가니까 조금 바뀌대요. 왜 이래? 길거리를 가고 집을 못 찾겠어요. 이상한 건물들을 쓰고 막 플라이오버가 나오고 막 하니까. 그리고 막 술집도 생기고 갑자기 술집이 없었거든요. 술집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하다가 그냥 막 더워 죽겠는데 여기 가면 맥주 마신 데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식당 가가지고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 뒷돈 좀 주면 이제 차 마시는 데다가 위스키 담아서 이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 마신다 뚝 따라서 차 한 잔 드시고 해서 이제 그놈으로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대놓고 이렇게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90년 후반경에.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더 화끈하게 개방을 좀 해라. 왜? 이미 인도는 비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미국한테 가자. 자존심? 자존심이 어디서 자존심이에요?
일본 놈이 조선을 침략을 했어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명나라가 우리를 구해주러 왔어요. 그러다가 일본 놈 깡패한테 얻어 쳐맞고 거의 그러기 상태로 쓰러졌어요. 우리 구해주러 오다가 형이. 그런데 또 다른 저 만주에서 일어난 한 세력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려고 그래.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야 명나라 잡으려니까 파병 좀 해. 그러면 파병을 이제 명나라는 거의 죽어가고 우리를 도와준 형인데 새로 여진 청나라가 될 나중에 청나라가 될 세력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놈들인데 파병을 해달라고 그래요. 아 근데 나를 도와주려다가 지금 저 병신 됐는데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대답은 혼자 해보세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파병을 하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 형님 이해 좀 해주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마가 됐는데 광해군을 나가리를 시키고 새로 들어온 놈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저 금수 같은 놈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안 된단다. 해가지고 청나라하고 기세등등하게 나가죠. 그러니까 말 타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러고 그냥 말 타고 몰고 와가지고 삼전도까지 가서 남한산성 거기 가서 갇혔어요. 겨울에 말 타고 한 걸음 누가 이렇게 제지를 못하니까 겨울에 우리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와서 무릎 꿇어라. 꿇어야 됩니까? 안 꿇어야 됩니까? 저 새끼들은 야만적이고 오랑캐인데 우리는 그래도 시빌라이즈드 된 문화인이고 저 새끼들은 야만인인데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우리한테 무릎을 꿇으랄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 투쟁 해가지고 싸우는 게 옳아요? 아니면 일단 꿇읍시다. 대가리 3번 쥐어박으면 백성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스스로 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미국에다가 바짝 붙었어요. 90년, 91년 자본주의로 돌아가면서 붙으니까 미국이 most welcome. 지금부터 내 하란 대로만 해. 내 하란 대로만 해. 뭔데요? 중국 견제해. 네가 좀 커야 되겠어. 내가 본격적으로 밀어줄게. 내가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개방 밀어줄 테니까 시장 개방만 확실하게 좀 해. 중국이 너무너무 커서 어려우니까 네가 좀 역할을 좀 해라. 또 이슬람 저거 나 미치겠다. 네가 좀 일 안 하고도 하든지 뭐 좀 하고도 하든지 좀 이스라엘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뭔 팔레스타인이냐 이 사람들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뭔 팔레스타인이냐. 에? 이스라엘하고 붙으라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붙고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들아. 자존심이. 비동맹의 그 좋은 기치를 버리고 미국을 핥아야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대답은 해보세요. 혼자 해보세요. 돌아볼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 95년, 6년, 7년, 8년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너무 컸는데 중국이 1962년도에 인도를 한번 침략을 해요. 영토 분쟁이라는 게 어디나 다 있죠. 영토 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도가 개 박살이 납니다. 개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일절 막지도 못하고 마치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하고 똑같이 일본군이 쳐들어온 거하고 똑같이 전혀
뭐 제어를 못하고 해서 인도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루가 그 이후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단 어디니 몰이 많은 것도 아무도 죽었어요. 철천지 원수예요. 인도로서도. 그런 상태에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죠. 우리 남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대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손가락을 다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각오를 할 정도로 부득부득 간 사건이 하나가 납니다. 62년도에 중국한테 패했는데 71년도에 파키스탄, 파키스탄, 지금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죠. 그 둘이 싸워요. 근데 인디라간디라고 하는 네루 딸이 정치를 못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럼 곧 선거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좀 모가지가 떨어질 그런 일이 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여서 헌정 중단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헌정 중단을 해서라도 나만이 이 사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헌정 중단을 해서라도 뭔 수를 써야 됩니까? 수를 써야죠. 그 수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하고 막 수만 명이 막 학살 당하고 서파키스탄이 넘어와가지고 다 주로 지식인들만 한 100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니까 인도가 거의 낍니다.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네. 근데 지가 뭔데 눈 뜨고 보고 말고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아주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동파키스탄을 해방시켜버려요. 그럼 파키스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를 부득부득 갈죠. 저는 교수치고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민주노동당 당원이 뭐 별로 없거든요. 이쪽 대구 경북은 없어요. 아예. 상당히 진보적인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데다가 교수 노조까지 만들고 했으니까 상당히 진보적인데 윤석열 탄핵 반대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한 번 탄핵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 정도로 찢어져 버렸으면 사자가 하이에나를 잡을 때요. 자세 인간하고 사자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고 모가지를 안 끊더라고요. 내가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으면 하이에나가 못 걸어가지고 결국 굶어 죽죠. 굳이 내가 명줄을 끊을 거 없다. 탄핵 한 번 해서 나라가 이 정도로 두 진영으로 갈려서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갈려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극심한 무조건 진영론으로 충돌이 일어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갈등은 조정과 중재라고 하는 정치의 본령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 또 한 번 탄핵을 하면 그 나라 절단 난다. 이런 이야기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추하게 늙지 마소, 형. 그래, 나 추하게 늙다 갈란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이거 좀 했는데, 그래서 인도가 2000년 못 가서 97년 정도, 96년, 97년 정도에 가서 결심을 하나를 하죠. 안 되겠다. 파키스탄이 저렇게 틈만 나면 테러를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서해 앞바다로 해가지고 강화도를 건너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서울시 무슨 뭐 서울인 호텔 혹은 뭐 코리아나 호텔을 점거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류탄 터뜨리고 기관단총 해가 다 설치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을 드르르르 보름 동안 해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그런 테러를. 그러면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이제 이거 좀 이따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 이런 비슷한 테러가 막 계속 일어나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우리가 찢어졌으니까 니들도 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옳고 그르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중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한테 못 이겼으니까. 한번 두드려 맞아 졌으니까. 자기가 파키스탄 두드려 팬 것은 기억 안 하고 중국한테 두드려 맞은 것만 기억하면서 뭘 준비합니까? 스마일링 부타. 말로 참 잘해요. 스마일링 부타. 예, 웃는 부처님.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74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저 새끼가 왜 저래 해가지고 팔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는 역량만 테스트하지 안 만든다니까. 그래서 28년인가를 74에서 98이니까 24네요. 24년간은 핵폭탄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 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예,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 빵 터뜨려버려요. 핵폭탄을 만들어버렸어요. 왜 98년도에요? 미국이 손을 못 댈 때 기술은 가지고 있고 다 준비해놓고 미국이 우리를 못 때린다. 왜? 나 없으면 중국을 어떻게 커버하고 이슬람을 어떻게 커버를 해? 응?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커버할 건데? 응? 내가 그래도 있어야 가서 응? 야 그러지 마라. 이란한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이라크하고도 이야기하고 사우디하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중국도 내가 자본주의를 성장을 시켜야 중국하고 뭐 이제 대화가 되지. 내가 없으면 니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 양쪽 두 군데에서 동시 전쟁을 할까요? 지금은 전쟁이 옛날식의 전쟁은 이제 없어졌죠. 소련 멸망한 이후로 90년대에는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런 전쟁. 지금은 뭐예요? 전부 다 수송로, 에너지, 환경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장 많이 뺏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하고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재 가해서 어쩌려고. 이란같이 병신 만들면 그러면 중국 가봐는 누가 하는데. 만약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거 다 떠나보내고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미국에. 인도 사람들이. 미국 나사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과학자들이 많아요. 막 이런저런 제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수시로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면 소련 비난했다가 우크라이나 비난했다가 그만 좀 싸워라 해놓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봐서 소련이 가장 자기를 필요할 때 가서 석유 좀 주지, 좀 싸게, 좀 더 싸게 줘, 더 싸게. 아따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써 해가지고 소련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엄청나게 사들여요. 미국이 칠 수 있습니까? 인도를 못 치죠. 에? 경상도 말로 이런 태도를 뭐라 그래요? 얍실하다고 안 하나요? 에? 에? 꼴짭하다. 얍사바다는 표준말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꼴짭 안 해. 꼴짭하다고 합니다. 예. 꼴은 안 해. 꼴값은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해요. 인도는 먹고 살려고. 2013년에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개발을 내가 다 해줄게. 중국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상상 못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길 다 닦아주고 모든 항구 다 개발해주고 모든 플랜트 발전소 다 만들어주고 모든 시장 도시 이런 거 다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게 이 지도예요. 응? 자, 제일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카슈가리에서 파키스탄을 바로 해가지고 한국까지 내가 길 뚫어주고 고속도로 뚫어주고 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또 뭔 발전소 다 만들어주고 도시까지 만들어주고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인도는 돌아버리죠. 응? 요리 유럽까지 가는 거 지금은 수송로 싸움이거든요. 뭐 하여간 이거 이제 진주 먹거리라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는 전부 중국 땅이랑 사이 관계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예 사람 자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빌딩 지어주고 도시 개발하고
그래서 몇 년도 20년 동안 뭐 해서 갚으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해주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접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은 저 어떻게 해야 돼? 인도가 좀 나서주라. 인도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도가 이런 겁니다. 뭄바이에서 아까 그 파키스탄에 요렇게 여기까지 이제 과다하르라고 하는 항구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인도로서는 저거 가만 놔두면 다 누가 폭발해 줄 거야. 그럼 인도로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직업이 테러리즘이 직업인 사람들 많거든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가면 직업이 테러리즘이에요. 돈만 주면 어디가든 테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 쑤셔가지고 지금 얘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발로치스탄이라고. 그럼 걔들만 쑤셔주면 되는 거예요. 나쁩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란 쪽으로 가가지고 항구를 개발을 해요. 차바하르라는 항구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수송로를 요리해가지고 여기서 아프가니스탄 고속도로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요리해서 가서 이란으로 가가지고 모스코까지 혹은 요리 가서 유럽까지 가는 것을 대신 내가 인도가 책임지고 한다. 돈은 누가 대줘요? 미국이 대고 이제 미국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많은 미국 동지들, 미국 일본말로 꼬스까이들, 꼬분들 누구 있습니까? 사우디 돈 많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돈을 대고 인도가 이제 고객 모집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똑같이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에 이런 전쟁으로 지금 세계가 이제 기울어 있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한 석 달 동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한 30분 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나 참 팍팍한데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교를 급변을 했거든요. 미국으로 완전히 붙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52번째 주로 미국으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 노. 자, 거수 안 한 놈은 죽어. 무조건 거수야. 그 전에요. 1억 죽게 1년 감옥에 갈래야 어쩔래. 거수해봐라. 올 100% 거수. 1억 받고 감옥 1년. 지금 애들이 그래요. 그건 나쁩니까? 그건 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 생각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 있는데 인도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인도가 미국이 지원을 해줬다니까 이스라엘하고 좀 국교 좀 맺어. 오케이, 지원해줘? 오케이. 이스라엘하고 92년도에 국교 맺었어요. 야, 네가 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붙여. 그래서 미국은 못 하거든요. 미국은 끼지를 못해. 이란하고 좀 친하게 지내. 이런 역할을, 중국 좀 커버해. 이런 역할을 인도가 하기 때문에 인도가 완전히 미국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과거에 꿈꿨던 우리의 희망, 우리의 이념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부유해지고 있어요. 이런 외교 관계를 바람직하게 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서 어떤 비즈니스맨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어디 가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 기억이 안 나죠. 벌써 30년 훨씬 넘은 4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대당 10,000원에 그러면 대당 10,000원에 뭐 10만 대를 그럼 계약을 하자.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야, 고맙다. 오케이.
그래서 술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술을 가지고 왔는가 봐요. 술 먹고. 사인은 회사 가서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네 덕분에 내가 오늘 오후 비행기 내가 타고 간다. 내가 지금 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다 내가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고맙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뀌었대요. 10,000원에 10만 대였는데 9,000원에 10만 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저께 약속을 나 회사에다 다 이야기해놓고 응? 지금 회사에서 파티나고 그러는데 너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너 약속을 어저께 다 했는데 사인하는 자리에서 그럴 수 있냐. 그럼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째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싫은데 왜 나한테 자꾸 사람들이 막 인도 이렇다 하면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는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너무나 심하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양성이 별로 없고, 미국에 사는 인도 친구가 한번 와서 놀러 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에서 살면서 한 보름 동안 있다 갔는데, 가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어떤 모습이 제일 인상적이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야. 사람이 옷 입는 것도 다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식당 광고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90년대 초거든요. 염색도 못하게 하고 할 때. 지금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복합체가 아니에요. 비교적 단순한 데다가 식민주의 겪었죠. 분단 겪었죠. 25년 독재 겪었죠. 민주화 운동 겪었죠. 5.18 겪었죠. 이렇게 되니까 선과 악이 너무나 뚜렷해요.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게 자 보세요. 전 전공이 박사학위 기준으로 볼 때는 전공이 불교입니다. 불교사.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힌두교에서는 엑기스, 일본말로 엑기스, 영어로 에센스, 뭔가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요. 유상이죠, 상.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자, 슈드라,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카스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의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른과 애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여자가 나오면 여자는 가서 애를 봐야 되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에도. 근데 나는 상당히 동의를 해요. 실질적으로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남성 국회의원보다 훨씬 못해요. 그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장도 일리가 있고 이것도 주장도 일리가 있어서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 것은. 그러나 공부를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합니까?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도리를 하죠. 다 가져가는 거예요. Winner takes all. 위너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교수님, 우리 군대 갈 때 여자들은 공부해가지고 취업했으면 뭔가 우리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주장에, 어이,
그럼 헌법을 바꾸든가. 여자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냐. 예? 병역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어쩌라고. 그렇게 애들을 설득시키면 애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산점을 줘야죠. 가산점은 위헌이다, 위헌. 그러면 아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줘야죠라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노력하는 모습이 벌어져 있을 때 젊은 친구들의 남녀의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야, 헌법이 이런데 그걸 어쩌라고. 응? 그럼 너도 애 낳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불교는 절대적인 본질이 있다. 아니, 이제 힌두교는. 불교는 그런 게 어딨노? 절대적인 본질이 없다. 모든 건 다 변한다. 만물 유전 다 바뀐다. 에? 재행무상. 항상 이터니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바뀐다. 그래서 세상 안에 존재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본질을 깨달아라. 그래서 본질을 깨달을 때 그 본질이 뭐다? 존재라는 것은 과거에 쌓인 어떤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나오는 것이다. 이 본질을, 이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해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붓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500년 뒤에 어떤 제자가 개소리하고 있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스승님도 붓다 선생 자체도 잘못 봤다. 세상 밖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밖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다 똑같다. 다 뭐하다? 허탄하다. 공허하다. 공이다. 공순하다. 공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붓다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붓다의 눈에는 붓다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붓다의 시각이겠습니까? 두 번째 말은 나가르주나의 시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객관주의고 과학주의예요. 붓다의 눈이든 말든 돼지잖아. 그럼 돼지면 돼지인 거지. 뭐 붓다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개 눈에는 뭐 개만 보여. 아, 개잖아, 개. 라고 생각하는 아주 강한 과학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지들이 많이 쓰는 말, 어둠이 밝음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둠이 밝음을 이길 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둠이 없어졌겠네. 아니, 교수님, 형님, 어둠이 있다고 결국에 찬란한 해가 떠서 밝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10시간만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가? 또 어둠이 오잖아. 응? 그러면 어둠이 밝음이고 밝음이 어둠이야? 글쎄. 결국에 그 어둠이 다 밝음이고 밝음이 어둠이지.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가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인도가 비동맹의 반식민주의, 신생 독립국의 주체성 이런 것을 가지고 기치를 내걸어서 설사 우리가 좀 못 살더라도 기치를 내걸어야 됩니까? 미국을 가서 핥아야 됩니까? 자, 거수 한번 해봅시다. 뭐 노은이 뭐예요? 자, 미국 핥자. 미국 난 핥아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는 못 산다. 나는 우리가 세웠던 고귀한 이념과 기치 나는 간직하란다. 그러다가 가루같이 돼서 사라지고 산다. 화이팅. 자, 거수.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경상북도인데. 네? 선비의 고장인데. 네? 와, 무섭네. 네? 그러면 결국에 상황이 바뀌면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세웠던 신념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지일관 아주 싫어해요. 소주를 먹어도 처음처럼 안 먹습니다. 신용복 선생의 삶은 존경해요. 존경하죠. 삶은 존경해요. 그러나 그 삶의 태도를 나는 간직하기는 싫어요. 난 그 길로 못 가요. 마누라하고 시장 가게 사람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시장 가게 주인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누라 편을 들어야죠. 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게 잘못됐는데 그걸 왜 말을 해야지. 이 사람아 비겁하게 잘못됐는데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저도 못해 그렇게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사람 말이 맞잖아.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헛되이 보냈어. 나는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들 요새 이제 다 나이 먹고 이제 65 넘고 70 된 우리 선배 후배들 한 이야기가 내가 조금만 비겁해지면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진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놔둬야 돼요.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나는 말한다고 들었겠습니까? 펑펑펑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 생각나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펑펑펑 울고 그래요. 그러나 산소에 가서 울고 그런 짓은 안 해요. 나는 산소에 우리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무신론자니까. 그런 짓 안 해요. 명복을 빕니다. 나는 명복 안 빌어요.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의 복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래요. 그냥 써라. 명복을 빕니다.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그 물이 덜 빠졌어요. 이제 완전히 빠지면 명복을 빕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절대주의적 사고,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옳을 수도 있잖아요. 탄핵을 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삶이라면 나는 탄핵이 옳을 수도 있지만 탄핵을 하는 것이 나는 싫다. 나는 싫다. 그러나 네가 나하고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네 말이 맞다. 논쟁 안 한다. 이런 절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주의적 시각에 마음을 열어놓는, 거꾸로 상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주의적 시각에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세계관을 가진 대체로 그런 삶을 사는 쪽이
인도라는 나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와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상당히 심해요. 과학주의적, 이념적, 옳고 그름에 관한 절대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독재를 하고 그 뒤로 끊임없이 저항해서 싸웠던 그 운동권 투사들, 이 사람들의 영향이 워낙에 컸어요. 남북 분단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도 예를 들어서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적화가 거의 됐는데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이 적화가 안 되고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간신히 살았죠. 그렇죠? 메가더가 우리의 통일을 방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반대예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나는 그 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북한 체제에 더 들어가기 싫으니까. 북한이 통일해서 뭐해? 궁극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통일이야 됐겠죠. 메가더가 없었으면.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그게 지상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건 반대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근데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영원히 그걸 우리가 한번 은혜를 입었으면 영원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라고 나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반응이 상당히 지금 많고, 경상북도 구미에서 구미가 경상북도 쪽에서 민주당 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요. 아이고, 뭐 하여간. 구미를 다시 새롭게 좀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예, 부산보다 낫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영화 남한산성, 김은소설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오랑캐한테 항복하러 가자, 때려 죽여도 못한다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저 사람도 참 괴롭겠다. 그러니까 그 영화,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보면요, 최명길과 김상환은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 식의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그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원칙이 없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다. 그러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냐? 자기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없어요. 소위 말해서 문화 상대주의는 그러면 히틀러도 허용을 해야 됩니까? 모르겠다.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간디는 싸우지 말고 저 사람을 감동을 감화를 시켜서 좋게 나가도록 하자라는 쪽인데, 어떤 사람은 무슨 개소리냐, 저 사람들이 나가겠냐, 싸워야지. 그럼 어떻게 네가 싸울래? 히틀러하고 손잡아서 싸우면 되잖아. 그래서 히틀러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반응은 없지만 뭔 이런 새끼, 야, 희한한 놈 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히틀러 쪽으로 가다가 그랬던가.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에서 그 사람을 모셔가지고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도저 천황하고 손을 잡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버마 침공 쪽으로 오다가 비행기 사고 나서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의 적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히틀러하고,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는 아직 유대인 학살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유대인 학살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은사님이 언젠가 한번 너는 공부를 벌써 한 30년 됐네요. 왜 역사 공부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럼 왜 하십니까? 신화를 깨고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나는 밝히고 싶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의 진실이 있습니까? 그럼 없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많이 변했다. 그래서 변해야죠. 미국식 물을 많이 먹은 거죠.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 그러니까 역사의 진실이 더 팩트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연유로 해서 역사의 문학적 시각. 영화 뭐죠? 최근에 나온 일본 영화 괴물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 있었잖아요. 아이들 둘이 안 보시는 모양이네. 아이들 둘이 친구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영화가 있어요. 괴물입니다. 괴물. 여기서 말을 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고 내 스스로도 많이 변하고 또 과거로 갔다가 또 다시 갔다가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인도적 시각을 인도 종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것을 깨달았거든요. 불교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가 바라보는 것은 진리는 있다. 네가 깨달아야 한다. 나가르주나가 500년 뒤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다. 진리란 것은 상대적이고 그거 다 공허하다. 그런 거 없다. 응? 여기서 살든지 저기서 살든지 응? 나가서 살든지 여기서 살든지 다 똑같은 거다. 그로부터 또 한 500년 전에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선수들이 나왔어요. 불교는 뭔 개 같은 불교냐. 그냥 사는 게 최고지. 출가를 왜 해. 그럼 뭐 어떻게 살아. 마누라하고 결혼하고 돈 벌고 자식을 위해서 농사 짓고 섹스하고 우리 병든 우리 어머니 빨리 낫게 하라고 기도하고 굿하고 명복도 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리 아니냐. 부지런히 돈 벌고 섹스하고 자식 낳고 기복신앙 본격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밀교예요. 자, 내가 어떤 스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교에 따르는 스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절에 있는 주진대 어떤 이쁘장한 젊은 새색시가 아침마다 와서 불공을 드려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불공 드린다고 자식이 생기겠냐 이 사람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진짜로 내가 저 안악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씨를 줘야죠. 그래서 혼미한 틈을 타서 씨를 줬어요. 땡초입니까? 고승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처음에 벽계수 만났다가 그 다음에 누구 만나고 서화단 만나고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족선사를 만났는데 30년, 20년인가 면벽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 지족선사가 황진이가 한번 하자. 야, 한번 하자. 그건 뭐 써서 문드러지려면서 그거 애껴서 뭐하라 한번 하자. 그러니까 뭐 그러든가 해가지고 했어요. 땡초입니까? 아니면 고승입니까? 함부로 규정하기는 세상이 너무나 어렵다. 내가
그걸 말한다고 네가 아냐. 그러니까 붓다는 니르바나라는 게 뭡니까? 말을 안 하고 비유로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아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것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규정에 관해서 끊임없이 내가 보는 것을 닦고 조이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느 하나로 딱 정해가지고 하나 쪽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 사람 이해할 수도 있고 나는 싫으면 내 길 가는 길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에 관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인도 역사를 알아서 뭐 할 거며 카스트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 말을 사실은 이제 하고 싶어서 인도 역사 다 했고 카스트 힌두교 다 했고 국제관계까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